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으로 군림하며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전현무 씨가 지금 인생 최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이모 발언 사태는 그저 한 개인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과거 전현무 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한 장면을 정조준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경찰 수사와 의사협회의 강력한 비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전현무 씨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불법 시술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9년 전 치부가 고스란히 담긴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내역을 대중 앞에 낱낱이 공개한 것입니다. 보토의 공인이라면 결코 쉽지 않았을 선택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단순히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는 사실 외에도 남성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남성 관련 치료제인 엠빅스 처방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현무 씨는 과거 방송에서 언급했던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의학적 처방이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수치심까지 무릅쓰고 진료기록부를 공개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처절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버니스 시로프 속에는 당시 그가 기관지염과 만성 후두염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방송을 이어가야 했던 연예인의 숙명 같은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몸을 회복하고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가 왜 병원 내부가 아닌 자신의 차량 안에서 주사 바늘을 꽂아야만 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법적, 도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전현무 씨의 현재 심경은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전현무 씨가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남성 관련 치료제 처방 내역까지 드러내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전현무 씨는 9년 전에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당시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당한 의료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려 했었지만 의료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현무 씨의 차량 내 수액 투여 해명에 대해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협회 측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의료행위의 장소적 제한성입니다.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는 허가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병원 밖인 개인 차량 안에서 주사 바늘을 꽂고 수액을 맞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의사가 주사를 처방하고 병원 안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환자가 자기 차로 이동하여 주사를 맞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현무 씨가 주장한 정식 처방이라는 방패막이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일화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에 대한 긴급처치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경우 등에만 병원 밖 의료행위가 인정됩니다. 전현무 씨 측은 당시 스케줄 이동 중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처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생명이 위독한 위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긴급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의사협회의 이러한 서슬퍼런 태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현무 씨의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전현무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접 주사 바늘을 찔러 넣은 시술자, 즉 간호사나 의료진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학계의 최고 권위기관인 의사협회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위법이라고 판명한 이상 경찰이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뒤집고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더 아픈 지점은 전현무 씨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한 처방전 내역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공개된 기록부에는 만성 후두염 치료제 외에도 남성 관련 치료제로 알려진 엠빅스 처방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 처방의 존재 자체가 위법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했던 탈모 치료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문 의약품의 투여 과정이 병원이라는 통제된 환경 밖에서 이루어진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전현무 씨 입접 연창위는서 수치심까지 무릅쓰고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의사협회의 원칙론적인 비판 앞에 오히려 위법자라는 낙인이 더욱 선명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스케줄이 얼마나 바빴는지는 법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료법이 규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느냐만이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협회의 맹정한 법리적 판단은 전현무 씨를 지지하던 팬들조차 당혹해 만들었으며 그가 쌓아온 공인으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환자인 전현무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해당 의료 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시한 병원 시스템 전체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자를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게 하여 무방비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도록 방치한 병원 측의 행태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현무 씨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모르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도덕적 판단 기준에서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연예대상 이관왕을 노리던 전현무 씨에게 의사협회의 위법 확진 판정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면할지 모르나 의학계로부터 위법을 저지른 인물이라는 공식적인 낙인이 찍힌 이상 그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절망감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대중은 전현무 씨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 전문가 집단이 제기한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갸유거롭던 예능계에 던져진 박나래 씨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전현무 씨의 앞길을 가로막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른바 박나래 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주사이모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나 비전문가를 통해 사적으로 주사를 맞는 행위를 지칭하는 이 발언은 대중의 윤리의식을 자극했고 이는 곧바로 연예계 전반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격인 여론의 감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의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이 바로 전현무 씨의 9년 전 방송 장면이었습니다. 전현무 씨는 과거 방송을 통해 바쁜 스케줄 와중에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수액을 투여받는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열정 넘치는 연예인의 투혼 정도로 치부되었던 이 장면이 박나래 씨의 논란과 맞물리면서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로 돌변한 것입니다. 대중은 박나래 씨가 언급한 주사 이모 사태를 목격하며 의료 행위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전현무 씨의 과거 행적으로 향했습니다. 이 나비 효과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 장면의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2016년 당시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수액 투약 행위가 적법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시술자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까지 포함되면서 전현무 씨에게 직접 주사 바늘을 찔러 넣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소였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강조했듯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병원 내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남겼다 하더라도 실제 투약 행위가 병원 문 밖, 즉 개인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의료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시 의사협회라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이미 이 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이를 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여봉 나래씨로 인해 촉발된 이 사태가 전현무 씨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해명을 위해 공개한 진료기록부가 도리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현무 씨는 자신이 주사 이모와 같은 비전문가에게 시술받은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정식 처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 속에 포함된 남성 관련 치료제 처방 사실은 대중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고, 이는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로 전현무 씨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박나래 씨가 원망스럽겠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년 전의 일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남성으로서 감추고 싶었을 민감한 치료 내역까지 세상 천지에 알려지게 된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의견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처방전까지 공개했겠느냐. 남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겠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시선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박나래 씨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전현무 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명예까지 한꺼번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아무런 여과 없이 송출하고 연예인의 고충으로 포장했던 제작진에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박나래 씨의 발언이 촉매제가 되어 연예계에 만연했던 안전불감증과 위법적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게 된 나비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적설의 수사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현무 씨는 이미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의사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국민신문고 민원,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과거의 흔적들은 그가 연예대상 이관왕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기 전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박나래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전현무 씨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연예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가 9년 전에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제 2016년을 넘어 또 다른 시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 MBC 연예배상 당시 전현무 씨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 기안84 씨가 던졌던 의미심장한 폭로 때문입니다. 당시 기안84 씨는 생방송 도중 전현무 씨가 최근에도 링거를 맞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열정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발언은 전현무 씨를 보호하는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안84 씨의 이 발언이 현재 시점에서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전현무 씨가 공개한 해명 자료는 철저히 2016년에 발생한 사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는 9년 전의 기록을 근거로 자신은 정식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이며 결코 불법 시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안84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전현무 씨의 이러한 외부 수액 투여 행위는 2016년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까지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만약 전현무 씨가 2016년의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병원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의사의 처방이라는 명목하에 수액을 맞았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기안84 씨는 결코 악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동료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의 노력을 증명해주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발언은 전현무 씨가 주장하는 단 한 번의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해명의 신빙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중은 이제 전현무 씨에게
2019년의 기록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점을 방패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보다 기안84 씨가 언급했던 2019년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아니면 여전히 차량 내부에서 은밀하게 수액을 맞았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만약 2019년에도 차량 내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소시효 7년이라는 법적 보호막 안에서도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안84 씨의 발언이 성지순례처럼 회자되면서 전현무 씨가 박나래 씨 사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는 박나래 씨의 실언으로 인해 자신의 치부인 남성치료제 내역까지 공개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기안84 씨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그의 반복적인 행태는 그 억울함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기안84 씨가 말한 그 시점의 기록부까지 찾아내어 공개하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안84 씨의 이른바 큰 거 한 방은 전현무 씨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입을 통해 자신의 행적이 재확인되는 과정에서 전현무 씨가 느꼈을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2016년 사건에 대해 이미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마당에 2019년의 행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전현무 씨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전현무 씨라는 공인이 가진 도덕적 결함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안84 씨의 발언은 전현무 씨가 그동안 바쁜 스케줄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얼마나 오랫동안 의료법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시사합니다. 전현무 씨가 만약 2019년의 진료 기록부마저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가 보여준 2016년의 고백은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현무 씨는 지금 기안84 씨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한 친구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동료의 행적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그가 멈출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기안84 씨의 폭로는 본의 아니게 전현무 씨에게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전현무 씨의 몫입니다. 기안84 씨가 던진 이 뼈 있는 한마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중 앞에 더 이상의 거짓 없는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공소시효 뒤에 숨어 침묵을 지킬 것인지가 그의 향후 연예계 생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전현무는 이제 단순히 국내형 논란을 넘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예계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 내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웨이보 등에서는 전현무 씨의 해명과 관련된 키워드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대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통 한국 연예인의 스캔들이 터지면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번만큼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전현무 씨가 자신의 결백을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전현무 씨는 불법 시술이 아니라는 내역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그가 남성 관련 치료제인 엠빅스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국 누리꾼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인이 자신의 치부를 이토록 처절하게 고백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연예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다거나 공인으로서 이런 치부를 밝히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전현무 씨의 용기에 안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루한 중국 내 반응은 전현무 씨에 대한 동정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전현무 씨가 공개한 기록을 통해 그가 단순한 감기 수준이 아닌 만성 후두염과 기관지염 등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도 방송을 이어가려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과거 방송에서 언급했던 탈모 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처방 내역이 함께 공개되자 오죽 억울했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냈겠느냐며 전현무 씨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 연예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던 이들도 이번만큼은 웃을 일이 아니라며 침묵 속에 진지하고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열도가 이토록 숙연해진 배경에는 전현무 씨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친근함도 한몫을 했습니다. 중국 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전현무 씨의 해명이 한국 누리꾼들에게 소개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현무 씨가 차량 내에서 수액을 맞은 혐의가 병원 측의 공식적인 처방과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그의 해명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입니다. 무면허 시술이 아닌 정식 의료진의 처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낙인이 찍혀 고통받는 전현무 씨의 상황을 가혹한 한국식 검열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예능 대상을 받은 인물이 한순간에 수사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남성 치료제 처방 사실까지 강제로 공개되어야 했던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평입니다. 인생이 참 힘들다는 현지의 반응은 비단 전현무 씨 개인에 대한 동정을 넘어 극한의 경쟁과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한국 연예계 전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대륙의 지지를 얻게 된 셈이지만 이러한 해외 반응조차 그에게는 씁쓸한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샷의 고통과 칠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기 검색어 1위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마저 안타까워할 정도로 처절했던 그의 고백이 과연 한국 내에서의 냉담한 여론과 의사협회의 위법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이 비극적인 예능 대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륙의 반응은 전현무 씨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그의 진심이 한국을 넘어 중국 팬들에게는 닿았을지 모르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법적, 도덕적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가 이 국제적인 관심 속에서 어떻게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치부의 공개가 그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전현무 씨의 차량매 수액 투여 논란은 이제 단순한 해명을 넘어 법과 도덕이라는 두 갈래 길 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현무 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문제가 된 방송 장면은 2016년도에 송출되었으므로 이미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의사협회가 위법성을 성토하더라도 실질적인 사법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기도 합니다. 중은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그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도덕적 판단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구급차가 아닌 개인 차량에서 수액을 맞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대중의 분노는 전현무 씨가 연애 대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아는 공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면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대중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데 이번 사태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환자인 전현무 씨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는 의료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를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사를 맞도록 방치하거나 이를 지시한 병원 시스템과 의료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진의 방조죄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병원 측의 행정처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자인 전현무 씨는 의사가 처방한 것이니 당연히 합법인 줄 알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무면허 시술이 아닌 정식 의사의 처방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현무 씨의 사례는 법에서 정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위법 판정은 전현무 씨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르나 사회적으로는 미법을 저지른 연예인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론은 전현무 씨를 두둔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가 남성 치료제 처방 내역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결백을 증명하려 노력했다는 점에 점수를 줍니다. 오죽했으면 처방전까지 공개했겠느냐며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반응들입니다. 반면 비판적인 이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받는 것일 뿐 위법 사실은 명확하므로 대상 수상을 앞둔 시점에서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유 전현무 씨와 그의 소속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로부터 위법이라는 못받기를 당했고 대중은 여전히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연예대상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을 넘어 대중이 원하는 도덕적 수준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며 대중이 공인에게 기대하는 잣대는 그보다 훨씬 높고 엄격합니다. 전현무 씨는 지금 공소시효라는 법적 장벽 뒤에 숨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대중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마음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임을 그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현무 씨는 현재 대한민국 예능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연예대상 2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누려야 할 최고의 영광은 9년 전의 진료기록부와 남성 관련 치료제 처방 내역이라는 서글픈 증거물들에 가려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웃음을 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사적인 치부까지 드러내야 했던 현실은 그 자체로 예능 잔혹사라 불릴만 합니다. FK의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명백한 위법이라며 못을 박았고 경찰은 여전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실망감과 위법 낙인은 전현무 씨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안84 씨의 과거 발언을 통해 드러난 반복적인 링거 투혼 의혹은 그가 주장하는 단 한 번의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해명에 커다란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지전현무 씨가 진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예능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인 공방이나 억울함 호소보다는 진정성 있는 자중과 반성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그가 기안84 씨가 언급했던 2019년의 기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대중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 비판하던 여론조차 그의 진심 어린 용기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한때의 잘못이 평생의 업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일구어온 화려한 커리어가 이 사태로 무너지지 않도록 전현무 씨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일수록 그 책임의 무게는 더 무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